항암 치료의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바이러스를 이용한 간암 치료제를 개발해낸 겁니다. 항암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스토리에서 취재했습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인 암. 한 해 평균 7만 6천 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고 해마다 20만 명씩 암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암은 뭐 어떻게 생각한다기보다도 상상도 안 했죠, 그런 거는. 간암을 해주니까 어떡해. 나 죽는구나 했지. 암 환자들에겐 암보다 두려운 것이 항암 치료입니다. 지금까지 세포독성 항암제를 응급표적 치료제는 뜻하지 않은 부작용으로 환자들이 굉장한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말기 암 환자에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완전히 암하고는 완전 극복을 했어요. 암은 뭐 갔어요. 면역세포를 되살려 암세포를 파괴하는 이른바 항암 바이러스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암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자연스러운 인체의 면역 반응을 이용하면서도 부작용이 덜하고 그 효과가 더욱 증대된 면역 치료제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한 겁니다. 인류의 암 정복에 대한 도전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올해 84세 정옥주 할머니. 지난 2004년 간암 판정을 받은 뒤 2번의 시술과 이어진 항암 치료로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뭐라고요? 그거 2번 했는데 8시간 동안 움직이도 못하고 머리 주머니에 얹어놓고 터지면 안 된다고 얼음 준비하고 그래야 돼요. 물만 먹어도 또 올라오더라고요. 확 올라오고. 정 할머니는 수의를 마련하고 영정 사진을 찍는 등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입원해가지고 안 된다 해서 병원에서 안 된다 하더라고. 안 된다 해서 수의를 마쳤는데. 그러던 중 우연히 새로운 치료법의 임상시험을 권유받았습니다. 네. 자꾸 권유하더라고요. 허정 교수님이. 내가 네가 살았고 여태까지 고생했는데 그냥 갈랍니다. 이랬더니 한번 해보라고 자꾸. 2009년 처음으로 이름도 생소한 항암 바이러스를 투여받았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 5cm가 넘었던 암덩어리는 흔적만 남았습니다. 2009년 11월 이후에 이제 이 치료를 받고 나서 지금 이제 2016년 지금 이제 6월까지 검사한 행거상에서는 간암이 전혀 재발하지 않고 지금 보시면은 기간이 거의 한 7년 정도 지금 무병 장수하고 계신 거죠. 7년 전 윤순이 할아버지는 간암 말기로 시한부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맨 처음에 입원할 때게 여기 오니까 교수님이 3개월이면 3개월. 생존이 3개월이다. 그때 교수님 윤 할아버지도 항암 바이러스 임상시험에 참여했는데 10cm가 넘었던 암덩어리는 역시 흔적만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2016년 3월 달에 이제 마지막으로 방문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암세포가 거의 다 파괴가 되고, 강문맥에 있는 혈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 정맥에 있는 이제 암성 혈전이 이제 다 소실이 되고, 지금 암이 예전에 있었던 흔적만. 농사일을 거뜬히 해낼 정도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없으신 게 다행이다, 뭐. 내 생명이 참, 오래 살아갔다. 이래가지고, 오래 나이 많도록 살아갔다. 요즘 100시댕 살아갔다. 그렇게 생각하고. 앞선 두 살해자의 간에서 암을 사라지게 한 주인공은 천연두 같은 치명적 질환을 일으켜 인류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각인되었던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가 우리가 대부분 저희들
이제 의과대학단한테 배우기로는 우리 인간한테 해를 끼쳐가지고 싸워서 근절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보통 배웠는데, 이게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암 치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제 임상원에서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 없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바이러스로 암을 치료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암세포는 다른 정상세포에 비해서 스스로 이제 증식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암 바이러스 자체를 증식하는 세포를 찾아가도록 조작을 하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를 사용하면 정상세포에 비해서 암세포에만 좀 더 특이적으로 증식하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조작해 암세포처럼 증식이 빨리 되는 세포를 찾도록 했더니 바이러스가 암세포만 골라 달라붙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암세포 내부에 기생하게 된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면서 수를 기하급수로 늘리고 결국 내부로부터 암세포를 터뜨려버린다면, 첫 번째는 직접적인 온콜라이틱 바이러스가 종양세포를 파괴하는 게 첫 번째 기전이고, 두 번째 기전은 그런 종양세포가 이제 파열되면서 그 안에 있던 종양 항원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것을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인지를 하게 됨으로써 남아있는 종양세포도 이제 마저 파괴시킨다. 종합병원의 한 암병동입니다. 환자들은 다양한 암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암을 선고받은 뒤 환자들은 죽음이라는 낯선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 그런 거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설마 내한테 암이나 풍기 발생했겠나. 기분이 몹시 안 좋았죠. 그래도 내 운명이다 생각하고. 투병 기간이 길어지면서 환자들은 항암 치료라는 또 다른 고통을 접하게 됩니다. 약을 워낙 독한 거니까 휘띠가 오지. 그건 알 수 없지, 그죠. 그 독한 같은 거 아주 항암이 독하고, 맨 처음 임상시험할 때 그런 말할 것도 없고. 현재까지 가장 많이 쓰이는 암 치료법은 수술과 방사선, 화학 항암제 치료입니다. 3, 40년 전에는 특별한 항암제라는 게 개발이 이제 덜 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몸에 종양이 생겼다든지, 그게 악성이든 양성이든 일단 떼어내는 방법 외에는 항암제라고 할 만한 게 특별히 없었지요. 그 후에는 이제 소위 세포독성 항암제라고 해서 세포의 어떤 분열이라든지 증식을 막는, 또는 DNA 합성을 억제한다든지, 이런 암세포라는 게 빨리 분열하는 세포거든요. 그다음에 그런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를 차단시키는 그런 항암제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항암 치료에는 환자들이 참아내기 어려운 부작용이 뒤따릅니다. 이거는 완전히 못한다 카지. 약 들어가는 여기 이제 한 2, 3일이라 고통을 나고. 암세포뿐 아니라 두피세포나 위벽세포 같은 정상 조직까지 손상시킵니다. 암세포도 죽기는 하지만 정상세포의 어떤 분열 증식도 굉장히 차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탈모가 나타난다든지, 입안이 헌다든지, 또는 설사를 많이 한다든지, 피부에 변화가 온다든지, 이런 아주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렇게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며 암 환자의 몸을 초토화시키는 기존 항암제가 핵폭탄이라면, 암세포만 골라 정확하게 공격하는 항암 바이러스는 초정밀 유도탄에 비유됩니다. 일종의 바이러스를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감기 바이러스에서 이제 느끼듯이 일종의 감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열이 좀 난다든지, 오한이 된다든지, 피부에 발진 같은 게 생기는 이런 감기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 외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한 그 외 심각한 부작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내 항암 바이러스 개발 분야는 세계 최초로 간암 치료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국내 연구팀이 개발하고 있는 항암 바이러스는 소에 기생하는 우두 바이러스를 활용한 것입니다. 천연두 백신으로 사용된 만큼 우두 바이러스는 안전성이 입증된 데다 크기가 커서
유전자 조작이 비교적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두바이러스 자체가 암세포를 감염시켜서 자기 복제하는 것이 한 가지고요. 그리고 자신이 운반체로서 항암 활성을 가지는 유전자를 실어서 암세포 쪽으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항암 바이러스가 일단 암세포 안에 달라붙게 되면 암세포를 어떤 식으로 파괴하는 걸까? 바이러스가 종양세포에 있는 수용체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안에서 바이러스 증식을 많이 하겠죠. 증식을 하게 되면, 너무 증식되면 이제 종양세포가 터집니다. 암세포가 터진 뒤의 효과는 연구진을 더 흥분시켰습니다. 터지게 되면 이런 항원들 있잖아요. 이런 항원들이 엄청 튀어나오겠죠. 안에 숨어져 있다. 그럼 또 역시 우리 몸에 있던 면역세포가 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항원들을 인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암세포를 터뜨리니 암 때문에 작동하지 않던 우리 몸 안의 면역 기능이 되살아나는 사실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간암은 5년 생존율이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유일한 치료제로 인정받은 넥사바란 약조차도 치료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의 환자들이 생존한 기간, 50%의 환자들이 생존한 기간이 아무 치료도 받지 않은 거는 한 8개월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넥사바는 50% 환자들이 살아있던 기간이 10.7개월이니까 3개월 정도 연장. 3달 정도 더 살게 해주는 그 효과. 그런 효과예요. 이 약물이 입증되었다고 하는 효과 자체. 그런데 국내 업체가 개발한 항암 바이러스는 임상 이상에서 2명의 말기 환자로부터 완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 연구에 환자가 30명 정도 대상을 했는데, 제가 그 치료했던 환자가 한 7분 정도 있었습니다. 7분 정도 있었고, 7분 중에서 이제 그 2분이 경과가 좋고, 그 5분도 그 상당 기간 그 우리가 일반적인 치료했던 것보다 훨씬 더 조금 더 오래 사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성과 덕분에 이 항암 바이러스는 지난해 미국 FDA로부터 글로벌 임상 3상을 허가받았습니다. 2015년 4월에 미국 FDA로부터 글로벌 임상 3상에 대한 공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임상 3상은 2019년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총 600명의 전 세계 21개국 환자들을 통해서 임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대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임상 3상 허가를 받아 올해 말부터 국내 대형 병원 12곳에서 임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0년 동안 아무것도 성공한 약이 없어서 유일하게 지금 넥사바만 있는데, 앞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넥사바에서 면역 항암제 시대로 이제 옮겨갈 겁니다. 임상이 이제 끝나고. 연구팀은 항암 바이러스가 암 전이를 막는 것은 물론 다른 암 치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면역세포를 자극할 수 있고 면역세포가 그런 암세포를 인지할 수 있는 기억을 갖게끔 하면 더 앞으로 이제 재발이 되거나 전이가 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암이 발생할 수 없는 환경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간암을 일으키는 세포 내의 그 신호 전달 체계가 아주 매우 복잡합니다. 그런데 간암에 듣는 항암제라고 하면은 다른 암에 들을 가능성도 많이 있는 거죠. 지난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피부암 진단을 받았지만 넉 달 만에 완치됐습니다. 최근 개발에 성공해 시판 허가를 받은 면역 항암제 덕분이었습니다. 치료 원리는 간단합니다. 암세포는 몸에서 증식하면서 특정 단백질을 면역세포에 들러붙게 해서 면역력을 마비시킵니다. 그런데 항암제가 이 과정을 차단해버린다는 겁니다. 이 PD-L1하고 PD-1이 들러붙게 되면은 이런 종양 항원을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공격한다는 거를 인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암세포가 있다는 걸 모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거를 들러붙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거랑 비슷한 물질, PD-L1은 아니면서 여기를 막아버리는 거죠. 얘네들이 들러붙지 못하게. 그 약물이 바로 ICI라는 거예요. 현재 글로벌 제약업계에선 이런 면역 항암제와 항암 바이러스를 함께 사용하려는 시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항암 바이러스만 썼을 때 11%였던 완치율이 면역 항암제를